제작진은 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그녀가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변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뜻밖의 이야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최근에 이제 남편분이랑 아내분 보신 적은 있으세요? 요즘에 어제 그저께도 봤죠? 누구요? 남자. 아내분은 보신 적 없어요? 요즘에는 못 봤어요. 원래 와서 한 2, 3개월 동안 못 봤어요. 여자를. 아니 남편은 봤는데 아내는 못 봤다 이런 거네요? 취재를 이어가던 중 최 씨 부부와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과연 그녀의 행방을 알고 있을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분이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았었는데 이혼을 한다 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대로 말씀드리면 형수님이 이제 다른 남자가 생기셔서 집을 나가셨고 형이 찾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들어왔다가 또 뭐 다시 나가고 그렇게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최 씨를 둘러싼 이상한 소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했어요. 임신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출산일도 구체적이었던 것 같은데 4월 20 며칠인가 그랬거든요.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하니까 뭔가 이야기들이 구체적이잖아요. 심지어 금전적인 문제까지 얽혀있다는 최 씨. 작년인가 사채업자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사채업자요?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씨랑 통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한테 씨한테 전화해서 전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채업자의 연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답니다. 우리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다. 씨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협박 아닌 협박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최 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사이트에 판매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여론이 안 좋았겠어요. 그쵸? 왜 우리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죠. 수소문 끝에 최 씨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난 제작진. 씨는 어린이집에서 행정실장을 맡고 있었고 씨는 어린이집에서 운영실장님을 맡고 있었어요. 가족 체계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을 때부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최 씨의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김 씨는 최 씨와 관련된 소문이 시작된 곳을 알 것 같답니다. 운영실장님이 그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입 밖으로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운영실장 씨가 터뜨린 거였고. 네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왜냐면 원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소문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디서 들었냐고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운영실장한테 들었다라고 하니까 원장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운영실장이 본인 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 씨의 남편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 씨는 왜 무성한 소문만을 남긴 채 사라진 걸까? 그녀와 연락이 닿은 제작진은 긴 설득 끝에 최 씨를 만났습니다. 하도 소문이 안 좋게 나가지고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너무 억울해가지고 응하게 된 것도 있고. 카메라 앞에 앉은 은영 씨는 담담하게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되게 성실하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잘 했어요. 그때는 초반에는. 뭔가 이렇게 좀 화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막 벽을 친다든지 뭐 그런 행동은 있었어요. 근데 조금 그게 좀 심해지더라고요. 남편 박 씨의 폭력성이 점점 짙어지자 최 씨는 자연스레 그의 눈치를 살피며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작년 10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18일에서 19일 누구 엄마랑 같이 밥 먹고 들어올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가 들어왔는데 제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가방을 낚아챘더니 바닥에 이렇게 던지고 그때부터 막 밀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딴 사람이랑 놀았냐 이러면서. 아이고. 그리고 남편인 박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는데요. 옆
옆에 신랑 핸드폰이 보여가지고 111을 누르고 제가 훌쩍이면서 막 톡톡톡 치기만 했거든요, 전화기를. 다행히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신원 확인을 해야 된다. 다행이네요. 근데 경찰분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들어오냐고, 우리 집인데 니네가 뭔데 들어오냐. 저보고 너 나가서 신원 확인하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최 씨가 경찰에 진술을 하는 사이 남편 박 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어허. 결국 최 씨는 지갑과 휴대전화도 챙기지 못한 채 보호시설로 이동하게 됐답니다. 내쫓아버렸네요, 그냥. 아휴 참.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그녀. 꼬리뼈에 금까지 갔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남편에게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22년도에 제가 그 차 안에서 정말 칼로 막 협박하고 그렇게 맞고 신랑이 블랙박스를 빼서 유심칩을 던져버리더라고요. 치밀하네요. 그렇게 하고 집에 끌려 들어가서까지 맞았어요. 새벽까지. 노래방 사장님한테 뭐라 얘기하더니 남자 도우미들이 막 와요. 그러면은 저보고 선택을 하래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본인이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누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줘요. 어허. 근데 제가 이렇게 뻘쭘하게 있으니까 그 남자분들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못 논다고 계속 교체하는 거예요. 제대로 놀아줄 때까지. 근데 그거를 보면서 신랑이 웃고 있는 거예요. 네?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애기 아빠가 자꾸 저 다른 남자랑 가기를 하라고 자꾸 막 이상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제가 거부를 하면. 그 짜증이 다 아이들한테 가요. 자기 기분에 안 좋거나 이러면은 걸리는 애는 혼나는 거예요.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짜증내고 화내고 때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분을 푸는 것 같더라고요. 10년 가까이 셀 수 없는 피해가 반복됐다는 최 씨. 그녀는 왜 긴 시간 동안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삐끗하면 애들한테 알릴 거야 한마디만 해도 게임 끝나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그 자기 그 포지션에 익숙해진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어요, 뇌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가장 이 사람의 삶에서는 안전한 방식인 거예요. 이걸 깨고 나오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었답니다. 아니, 뭐 도대체 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뭐가 있는 걸까요? 라는 그 사이트를 제가 얼핏 몇 번 들었거든요, 신랑한테. 그래서 저도 그래서 뭔가를 좀 얻어내고자 혹시나 하고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접속을 했더니 다 뜨는 거예요. 사진이랑 대화했던 내용들이요. 어허. 그거를 제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캡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캡처 못한 것도 더 많아요. 몇천 장은 될 거예요, 진짜. 은영 씨는 남편이 자신을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을 SNS에 무단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했어요. 그런 대화 내용을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저인 것처럼 한 대화 내용도 있고 이게 무슨 사진이지? 이러면서 막 눈 휘둥그레지는 것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 사진도 있고 막 이런 거 보고서 게다가 남편이 모르는 사람들과 자신을 희롱하는 대화까지 나눴다고 최 씨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뭐를 한 거지? 진짜 내가 누구랑 산 거지? 이거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바로 그날 오전에 가가지고 고소장 제출하고 증거자료도 너무 많아가지고 USB에 담아서 경찰분한테 드렸어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소름 끼치더라고요. 닭살이 탁 돋더라고요, 진짜로. 참. 최 씨는 자신의 사진을 불법으로 유포한 증거를 확보한 뒤 바로 경찰에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점점 커지자 남편 박 씨는 은영 씨에게 연락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황당하네요. 네. 무슨 심보인지 갑자기 저한테 한번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신랑이. 저한테 메일로 생뚱맞게 사과를 하면서 이제 성범죄랑 폭행죄 고소 다 취하해 줄 수 있냐. 미안하다고 이혼해준다면서 다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이렇게 시작된 이상 좋게 이혼할 생각은 없잖아요.
남편 박 씨는 어떤 사람일까? 박 씨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투명하셔요. 얘가 달아주고 그래. 기분도 좋고 키도 크고 애들하고도 잘 지내요. 친구처럼.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잘 들어주시기도 하고. 아니 이거 주변 사람들 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냥 다른 생활하는 사람 깔끔하게 옷 입고 다니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 항상 예의 바르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미지라서 너 무조건 너 정치해봐. 의원 시의원 나가면 밀어줄게. 항상 그러셨어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반듯한 외모로 지역 정계에 입문한 박 씨. 이후 그는 당직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런 박 씨가 아직까지 해당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 그분은 당직을 먼저 사퇴를 하신 거고 이런 발생했다는 자체로 적었죠. 배우자가 성격이 다른 남자하고 하게끔 예를 그 자체적으로 사회 인식이 맞지 않다. 그래서 유리를 위해서 저희가 쟁약을 했습니다. 박 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으로 향한 제작진. 과연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잠시 뭐 여쭤보려고 하는데 가능하세요? 혹시 씨 계세요? 없는데 아까 있다가 나갔어요 지금. 아, 볼 일 있어가지고. 바로 그때 발걸음을 돌리던 제작진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MBC는 무슨 영장 갖고 오는 겁니까? 영장이요?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세요, 관계가? 내가 당신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가족이시면 지금 이제 있어서. 네.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애들 다칠까 봐. 누가 제 새끼를 내 생애처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냐고. 우리는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 안 한다고. 나중에 우리가 공식 대응할 때가 있을 거예요. 벼르고 있습니다. 결국 박 씨를 만나지 못한 제작진. 부부가 살던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어렵게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만났군요. 네. 혹시 계세요? 네. 저 MBC에서 하는데 네. 아이들 먼저 올라가게 하고 혹시 따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부인분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얘기 오셨는지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저도 참 좋겠는데 시원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계속 기사가 또 나오고 그러면 얘네들이 뜨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마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노출될까 봐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박 씨. 그러면서 아내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한 90% 이상이 사실이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를 제가 시키고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때리고 협박하고 그리고 흉기를 위협하고 그리고 애들도 때리고 그러니까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시켜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하는 얘기가 자기 사채 썼다. 돈 많이 빌렸다. 또 자기 뭐 빚이 얼마냐 그랬더니 뭐 그때 당시 1억 얼마가 됐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이거를 다 갚아줘라. 네가 쓴 거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쓴 게 아니잖아. 당신이 빚진 거잖아. 그럼 당신이 갚아. 그랬더니 다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박 씨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폭행 사건도 아내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도 본인이 신고를 하고 누가 신고를 한 게 아니고 핸드폰이 눌린 거예요. 그래서 긴급 신고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본인이 신고를 해서 도와주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다 봤어요.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멀쩡히 얘네들 씩씩거리고 얘네들이 다 증언을 했고요. 애들이 타맞췄어갖고 검찰에 제출했고 다시 생각해보자 해갖고 지금 그래서 계류 중인 상태인 거예요. 계속해서 본인은 억울하다 주장하는 박 씨. 성착취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까? 혹시 조금만 따로 얘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 먼저 올라보내고. 아니요. 본인 남자친구를 본인이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네? 제가 뭘 한 게 아니고요. 경찰분이 그랬을 때요. 그거를 왜 옆에서 같이 해줍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상황이? 근데 제 입장은요. 애들 엄마로서라도 있어줘요. 그래서 단 나가면 안 돼. 가정을 버리는 건 안 돼. 그게 조건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 사진들이 있어요. 영상들도 다 있고요. 그 외도한 사실이 네. 있어요? 본인 남자친구하고 서로 주고받던 동영상 정말 더러운 것들 많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있고 경찰에도 다 제출했어요.
그러고는 아동학대는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인 아내가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술 기록이 콜로브에서 술거라고 술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껐다고 하는 게 뭐였니? 나야. 너였냐? 껐다고 하는 게? 너는 갇혀 있었다고 엄마한테? 전문가는 남편 박 씨의 행동을 어떻게 분석할까? 아주 이상하고 기괴한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애들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애들 앞에서 하고 싶어 해요. 방송국이 찾아와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건하게 아니라는 걸 PD에게 당당하게 조목조목 잘 설명하고 있어. 맞지? 봤지? 내 말 맞지? 이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이 사람이 애들을 내세우는 이유는 애들밖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고 자기가 메이드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이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들은 남편 박 씨가 돌보고 있는 상황. 은영 씨는 하루빨리 남편과의 다툼을 끝내고 아이들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아이들이 알고 있다. 이걸로 방패를 삼은 걸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절대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이들이랑 아빠랑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는 없지만 그냥 빨리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벌 받을 게 있으면 빨리 받고 그냥 그 사람이랑 빨리 정리하는 게 제 목표예요. 사고 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궁금해갖고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갑자기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내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보복 운전인 줄 알았어요. 경차와 대형 승합차가 충돌해 있던 상황. 얼굴이 일단 되게 빨개져 계셨고 음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승합차 운전자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차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경찰이 와도 그냥 막무가내인데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진짜 죽일 듯이 갔어요. 그냥 내리라면서 막 쌍욕하시면서 일단 위협을 가했고 그냥 겁에 질린 표정밖에 없었어요. 경차 운전자였던 박미자 씨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예요. 접근 금지에서 가까이 가해자가 오면 신고하게 돼 있는 그거예요. 지금 살해 위협을 느끼니까 또 그날 얘기를 또 올리려니 지금 또 지금 심장이 떨려서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사건의 발단은 설날 당일에 있었던 다툼이었습니다. 아들 놈의 도 말을 안 듣고 애비 말을 안 듣고 딸도 말을 안 듣는다. 제사 지내러 할머니 집에 가자니 안 듣는데 짜증 안 나게 생겼냐 하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이 계속해서 미자 씨에게 화를 내자 참아왔던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제가 자식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느냐, 당신 불륜 저지르고 있지 않으니까 무슨 개소리냐. 그래서 내가 애들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불륜을 하지 말아야지. 불륜 맞잖아. 정말 아니야? 아니야? 그래. 실제로 남편 김 씨가 건설회사로 저장한 연락처와 주고받은 문자에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보통 거래처에 자기야 사랑해 이런 말 안 보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의심을 좀 피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김 씨에게 불륜의 증거를 보여주며 따져 물었다는 미자 씨. 그러자 김 씨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미자 씨는 결국 이제 갓 성인이 된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일단 피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 따라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큰일 났다, 아빠다, 벌써 왔다 하면서 어떡하지 하는데 본 거예요. 그때부터 가속을 밟는 거예요. 딸과 함께 탄 차를 남편이 바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더니 가속을 하며 중앙선을 넘는 남편의 차량. 갑자기 앞에 있는 아내의 차를 향해 질주합니다. 아이고. 미자 씨가 조수석에 타고 있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핸들을 꺾어봤지만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유. 제가 진짜 살이 떨려서 그 사람이 내리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왜 정면으로 보면은 더 화를 돋굴까 봐.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빌었어요. 계속 빌었어요.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그 사람 가는 데다 진짜 빠른 속도로 빌었어요.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차승현 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모녀. 하지만 남편이 경찰에 잡혀갔으니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게 아니라 영장에도 나왔어. 아빠가 차를 가로갔는데 그게 엄마가 브레이크 안 밟고 차로 잡게 된 거야. 세상에 이게. 그러니까 김 씨는 미자 씨의 앞을 막으려고 했던 것뿐 미자 씨가 멈추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자기가 연습을 엄청 한 것 같아요. 그냥 기도 안 쳤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야구 방망이 들고 내린 거 맞잖아요. 딸 대 아빠로서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는 소리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듣지도 않고 엄마랑 오빠랑 저에 대한 그런 책임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보다는 지금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량으로 들이받고 가족들에게 살해 협박까지 한 김 씨. 당연히 구속일 줄 알았던 그는 결국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이고야. 증거 인멸 염려 없고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 제한다. 판사 앞에서 이제 흡수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하고 원하는 데 다 해주고 노무 모시고 살겠다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구속되길 바랬다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안심을 했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못 찾아올 거라는 말에 방비가 안 된 상태였다가 풀려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들 진짜 비상이 돼가지고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 접근 금지도 있고 이런 스마트워치도 있고 그런 게 있다고는 하지만 본인 입으로 다 죽이고 자살하면 그만이다라는 사람한테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살해 위협을 느끼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몸은 더 아파오고 지금 다시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료를 지금 받고 싶은데 죽을 만큼 힘듭니다, 지금. 아유. 언제 어디서 김 씨가 나타날까? 취재 기간 내내 불안감을 호소했던 가족들은 제작진의 동행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겠죠. 악몽의 시작은 미자 씨가 일하던 식당에 김 씨가 찾아온 후부터. 그렇게 둘은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신혼 초부터 여자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었답니다. 바람 피운 그걸 얘기하다가 등짝을 발로 차서 너무 놀래가지고 쭉 뻗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머리 집어 던지고 나간 것 같아. 남편이 외도를 할 때면 미자 씨는 자신의 일기에 김 씨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픔들을 아로새겼습니다. 1996년도, 7년도, 아이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됐네요. 일기 보니까 결국엔 남편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자 씨가 불륜의 증거를 보여줄 때면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이렇게 쭉 이어오신 이유는 홀로 서기 할 자신이 없었고요. 아이고. 친정에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모르니 내 자존심도 상하고 저는 무엇보다 아비 없는 자식 만들기 싫었고 그게 참 힘들었어요. 애들한테 그런 상처 주기 싫어서. 이럴 때면 혼자 소가리를 하며 눈물을 훔치고 삭히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미자 씨. 그녀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인은 터질 것이 터졌다고 말합니다. 충격으로 듣기는 거의 한 25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심심찮게 계속 들었어요. 폭행은 이제 본인이 막 집어 던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깨는 거였고, 폭언은 이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혼하자고 아마 제대로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눈이 그냥 확 돌아버리니까. 다 알고 있네요. 다 알고 있네요. 어렵게 만난 그의 형제들은 미자 씨와는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일방적인 그쪽 얘기예요.
젊었을 때 과거 때 서울시에서도 20년간은 요감마다라고 살았어요. 솔직히. 예. 언니한테 가정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그때 술 취하고 살았는데 늙은만하게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자식한테 버림받고 그 오빠가 열불 토했대. 그러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오빠가 일방적으로 일단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왔으니까 자숙하겠다고 항상 결정만 보겠다고요. 이야, 완전 다르네요. 예. 김 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폭언과 폭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 미자 씨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당시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진술을 그렇게 했대요. 부인이 임신을 해서 관계를 못하니 그날 저녁에 자기한테 다방 아가씨 오려고 했는데 그 아가씨가 펑크가 나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 세월이 지난 뒤에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돈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또 말이 뒤바뀐 거예요. 아니 범죄 이유들이 하나같이 어이가 없는 것들이 없어요. 말도 안 되죠. 네. 김 씨의 가정 폭력에서 자녀들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방화로 징역을 살고 있을 때 태어난 딸 혜민 씨. 이유 없는 아버지의 분노가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욕설이나 협박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직접 죽인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을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하루 밀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무서웠어요. 저러다가 말겠지. 엄마가 잘못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던 게 이렇게까지 커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현명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으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고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들인 인수 씨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저래도 본인 감정이 누그러지면 다시 두 얼굴하고 철판 깔고 좋은 사람으로 변해서 올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더 무서워요. 모르겠어요. 뭐 누군가는 저한테 패륜이라고 욕할지 모르겠는데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참. 그래야 저희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위에 군림하고 있는 김 씨. 지역에서 감투란 감투는 다 쓰고 있었습니다. 네? 이 동네에서 그를 아는 사람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MBC에서 나왔는데 혹시 여기서 활동하시는 그 남자분 씨라고 혹시 아세요? 높은 좋은 편이지 잘하잖아요. 여기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세요. 영동군이 그래요? 거의 봉사활동에는 참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지역에 안면 있는 상권이고 이게 돈도 항상 먹고 인사성 바르고 이러니까 공성은 나쁘게 생각도 안 했고 지역에서 하시는 분이고 이러니까.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수많은 표창을 받기도 한 동네에서 제일 가는 봉사왕 김 씨. 봉사왕이요? 하지만 그의 이중적인 본색을 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공사의 마음이야. 복지 분들 많이 만나봐요. 그분 딱 속장하면은 뒤에 수식어가 붙어요. 뭐라고? 밑에 사기꾼 개. 이게 지금 바둑이 가정사야? 정말 창피한 일이고 아무렇지 않게 보조시 다니고 있는 자체가 두려워. 막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 가족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평판을 챙기는 김 씨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거라 이야기합니다. 야. 사회적으로는 되게 처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당연히 생기에는 책임지면서 저러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편의점도 어머니 개인적인 돈으로 어머니가 벌어서 차린 건데 오픈하고 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아들이랑 부인 먹고 살으라고 편의점 차려줬어요 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훌륭한 아빠를 둔 부잣집 아들이 돼 있는 것처럼. 아유, 속상하겠네요. 무엇보다 요즘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주변의 따가운 눈초리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지금 태도가 진짜로 안 된다니까요. 어머니 지금 화병 걸려 7년 때까지 진짜로. 너 차려. 야, 참. 분위기가 이렇게 나와서 친한 분이신가요?
바깥에서 잘하면서 안에서 잘 못하는 사람들은 바깥에서의 자기를 더 빛내려고 해요. 화목, 또 봉사, 또 굉장히 선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빛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기성이 잘 드러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는 자기애라고 많이 부르죠. 가족들에게는 협박과 폭력을 일삼고 사회에서는 봉사 왕으로 통하는 두 얼굴의 김 씨. 그를 꼭 만나봐야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는데요. 아니 저희 회장님 좀 찾아뵙고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그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 제작진이 연락처를 남기고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예, 선생님. 사실 확인차 선생님께 이제 아니라고요.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폭력 사실이. 아니, 물어볼 것도 없어요.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움한 거잖아요. 부부 싸움한 거잖아요. 그게 부부 싸움인가요? 싸움이에요. 그냥 가정폭력을 하신 거 아닌가요? 본인이 와서 내 차가 바셀이 박았으면 그 차가 본인이 그래 자꾸 떼고 굴러가고 죽었겠지. 이성을 잃은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고 있겠어. 저 20년 동안 7,000시간 이상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던 사람이요. 끝까지 아니라고만 하고 예. 정확한 답을 피하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33년 동안 욕해보고 때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예. 불륜이고 이고 밥 나 안 해주고 빨래 내가 해 있고 각자 밥 해 먹고 잠자리 안 한 지가 1년이에요.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일이니까. 야, 참. 전문가는 사법부가 가정폭력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 부분을 좀 경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유교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어서 가정 내의 일은 법이 아닌 가정 내에서 해결해라 라는 그런 식의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려가 되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통계에 따르면 매해 22만여 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하지만 구속되는 경우는 채 1%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0.2%요. 2차 가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도망쳐야 되는 상황. 미자 씨와 자녀들도 언제 김 씨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스마트워치 나눠줬지만 스마트워치가 정말 효과를 발휘할 때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발견했을 때예요. 둘이 맞닥뜨리잖아요. 근데 스마트워치 아무리 눌러봐야 뭐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데. 자, 미국에는 GPS 부착 명령 같은 게 있어요. 구속하고 있진 않고 이제 기소할 거고 내보내면서 GPS를 딱 채워놔요. 위치 추적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랑 가해자가 가까워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면 빨리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다시 출동하는 거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서울로 떠나는 딸 혜민 씨. 미자 씨는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것 같아 눈물이 흐릅니다. 왜 울어? 아휴,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또 알몸으로 쫓겨나게 된 것 같아. 미안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그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미자 씨. 하지만 반복되는 가정폭력 속에 그 꿈은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미자 씨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